인도공학 16강 2교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156번 평면선형에서의 물매 공률비입니다. 111회 4교시에서 임도에서 적용하는 물매 공률비 I분의 R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물매 공률비에 대해서 알아보면 곡선부의 내각이 예각일 경우 급한 곡선이 설정되기 때문에 곡선부를 통과하는 자동차의 안전성에 영향을 줍니다. 이에 따라 임도에 있어서는 3.0 이상의 물매 공률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곡선 반지름이 10m일 때 종단 물매를 33% 이내로 조정해야 합니다. 임업용어 사전에서 물매 공률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물매 공률비는 곡선 반지름을 종단 물매로 프로로 나눈 값입니다. 곡선부의 내각이 예각일 경우 차량의 주행 안전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도에 있어서는 3.0 이상의 물매 공률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곡선 반지름이 10m일 때 종단 물매는 3.3% 이내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물매 공률비 K는 종단 물매 I분의 곡선 반지름입니다. 물매 공률비의 필요성을 보면 곡선부의 내각이 예각일 경우 급한 곡선이 설정되어 곡선부를 통과하는 자동차의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곡선부 반지름을 크게 하면 할수록 임도의 구조는 안정되지만 급경사지에서의 절토량이 많아져 공사비가 증대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점에서 종단 물매가 10%이고 곡선 반지름이 20일 때 물매 공률비 I분의 R은 10 나누기 20으로 2가 됩니다. 물매 2%가 됩니다. 2%. 물매 공률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곡선 반지름이 클수록 물매는 작을수록 운행 차량이 곡선부에서 손쉽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악지형은 대체로 험준한 편으로 물매 공률비가 높으면 인도 개설 시 애로사항이 많고 반대로 물매 공률비가 낮으면 차량 운행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매 공률비의 최소값은 1에서 1.2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물매 공률비가 3 이하일 때는路面에 콘크리트 포장을 반드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숲에서 길을 만들고 물을 다루다 37쪽과 산림임업 용어사전 23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57번 임도의 횡단물매입니다. 95회 1교시에서 합성기울기를 산출하는 식을 쓰고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횡단물매를 살펴보면 차도에서는 노면의 중심은 높게 하고 양쪽 길가는 낮게 하거나 한쪽 길가는 높게 하고 반대쪽 낮게 하여 경사지도록 횡단기울기를 만들어 노면 유소를 길가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횡단기울기가 클수록 배수에는 유리하지만 운전상의 안전면에서는 횡단기울기가 수평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횡단기울기의 종류를 살펴보면 횡단물매는 차도에서 배수를 잘하여 노면의 파기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부를 높게 하거나 양쪽 길가로 내린 물매를 줍니다. 인도 시설 규정에서는 사리도는 3에서 5%, 포장도는 1.5에서 2%로 정하고 있습니다. 곡선부의 외쪽 물매 평구매는 차량이 곡선부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원심력에 의하여 바깥쪽으로 압출하려는 힘이 생기므로 안전한 주행을 위하여 곡선부의 노면 바깥쪽을 안쪽보다 높게 해주는 물매입니다. 합성 기울기는 종단 물매와 외쪽 물매 또는 횡단 물매를 합성한 물매를 합성 물매라고 합니다. 합성 물매는 외쪽 물매 또는 횡단 물매의 제곱과
종단물매의 제곱을 합하여 다시 이것을 제곱을 해서 다시 이것을 제곱근을 해서 구합니다. S 합성물매는 외쪽 물매의 제곱에다가 종단물매의 제곱을 더해서 제곱근을 해서 구합니다. 합성 기울기는 12% 이하로 합니다. 다만 현재의 지형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간선인도는 15% 이하, 간선인도 13% 이하, 지선인도는 15% 이하로 할 수 있으며 노면 포장을 하는 경우에 하나여 18%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곡선부 구간을 주행할 경우에는 보통 노면보다 더 급한 합성물매가 발생되기 때문에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위험부담을 주거나 실은 짐이 편중되어 곡선 저항에 의한 차량의 저항이 커져서 주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어느 한계까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개정 임업토목공학 20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58 인도 횡단선형에서 외항 경사형 노면과 내항 경사형 노면입니다. 123회 2교시에서 인도시설에서 외항 경사형 노면과 내항 경사형 노면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횡단 기울기 가로물매는 인도 노면을 가로지르는 면의 기울기를 백분율로 표현한 것으로 적절한 배수를 통한 노면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합니다. 인도에서는 보통 옆도량 쪽의 노면이 낮고 흑삭기, 성토 비탈면의 노면이 높은 형상을 지닙니다. 내항 경사형 노면입니다. 현행 인도시설 규정은 가로물매를 자갈길은 3에서 5%, 포장도로는 1.5에서 2%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도시설 규정의 횡단 기울기를 살펴보면 횡단 기울기는 노면의 종류에 따라 포장을 하지 아니한 노면, 쇠석, 자갈을 부설한 노면을 포함하여 3에서 5%, 그리고 포장한 노면의 경우는 1.5에서 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토면이 안정되고 종단 경사가 5% 미만인 경우에는 옆도량을 파지 않고 3에서 5% 내의 외양 경사를 주어 물을 성토면 전체로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도를 횡단하여 유수를 차단하는 노출형 횡단수로를 30m 내의 간격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설치합니다. 노면의 형상은 일반적인 인도의 기하학적인 도로의 형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항 경사형과 외항 경사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노면의 유출수는 노면을 따라 흐르게 됩니다. 이러한 물을 적절하게 분산시킬 목적으로 노면에 횡단 기울기를 주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노면의 형태는 내항 경사형, 외항 경사형 등 두 가지 유형이 일반적입니다. 내항 경사형은 절도적으로 그리고 외항 경사형은 성토적으로 노면 배수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외항 경사형은 절도 쪽에 직구가 필요 없게 됩니다. 보통의 임도는 축구시설이 있는 내항 경사형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임도 설치의 완성도가 높다면 외항 경사형이 임도의 개설과 유지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항 경사형 임도는 일반적으로 연중 사용이 가능한 임도에 대해 적용하기에 부적합합니다. 외항 경사형 임도는 결빙 시기, 강설이나 강우 시에 이용할 경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노면의 형상은 임도의 사용 정도에 따라서 토사 노면이거나 쇠석이나 자갈로 포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기 동안의 작업을 위해서는 전천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내구성이 높은 자갈 쇠석 노면이 필요합니다. 내항과 외항 경사형 임도 모두 어떻게 임도 노면의 배수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인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해야 합니다. 먼저 외항 경사형 노면을 살펴보면 외항 경사형 임도는 주로 작업 임도에 적용하며 다음과 같은 곳에 시설합니다.
종단 기울기가 8% 이하의 구간, 그리고 축구 또는 절도 사면이 불안정한 곳, 사용 이후 임도 통제가 가능한 곳, 차륜 흔적에 대한 유지 관리가 용이한 곳, 그리고 도로 이용 기간이 계절적이고 교통량이 적은 곳에 시설합니다. 외환경사용 노면의 시설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에서는 일반적인 외환경사용 인도시설 방법으로 절도사면 1:1, 송토사면 1:1.5이고 외환경사가 송토사면 쪽으로 -2에서 -5의 외환경사를 줍니다. 전체 노상폭은 2.5에서 3m입니다. 그림은 연약 지반의 외환경사 인도시설 방법으로서 5cm 이하 노면 두께, 5cm 이하 암석을 하고 15cm 노면 두께, 15cm 이하 암석으로 노체를 보강합니다. 노상폭은 3m이고 노폭은 2.5에서 3m. 절도사면은 똑같습니다. 1:1에서 송토사면 1:1.5입니다. 외환경사용 인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축구가 없는 무축구고, 그 다음에 적은 부지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다 낮은 절토고와 적은 토공량, 그리고 유수의 적정 분산 배수가 있습니다. 유수의 적정 분산 배수는 적정하게 개설되고 유지 관리가 될 경우에 하나입니다. 외환경사용 인도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외환경사용 인도는 가파른 종단 기울기에서는 시공이 곤란하고 노면의 형상은 배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유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절도 사면의 붕괴는 노면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인접한 계류로 부유토사가 유입될 수 있으며 차륜 흔적이나 부적당한 종단 기울기로 인하여 물이 집중된다면 유수에 의해 송토사면의 붕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환경사용 인도는 강설 또는 결빙 시기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내환경사용 노면을 살펴보면 내환경사용 인도는 주로 간선 및 지선 인도에 적용하며 다음과 같은 곳에 시설합니다. 먼저 종단 기울기가 8%를 초과하는 구간, 그리고 노면 배수가 노면 또는 축구를 통하여 배수되는 곳, 외환경사용이 성토부 침식의 원인을 초래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외환경 사용이 차륜으로 인하여 비효과적인 경우, 그리고 미끄러짐 또는 동결로 인하여 임도의 사용이 불가능한 구간에서 사용됩니다. 내환경상 노면의 시설 방법은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내환경상 인도 시설 방법은 축구 쪽으로 -에서 -5%의 내환경사를 줍니다. 축구 깊이는 30cm로 하고 전체 노폭은 4에서 5m, 전체 노상폭은 5에서 6m로 합니다. 연약 지반의 내환경사용 인도시설 방법은 5cm의 노면 두께, 5cm 이하 암석을 포설합니다. 15cm 노면 두께, 15cm 이하 암석을 포설해서 2에서 5%의 내환경사를 줍니다. 그러니까 축구 쪽보다 이쪽 바깥쪽이 성토면 쪽이 더 높게 15cm, 그리고 이쪽은 축구 쪽은 5cm 두께로 포설을 합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이목기술 핸드북 137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59번 평면곡선입니다. 114회 4교시에서 임도 설계 시 평면 곡선의 종류, 그리고 122회 3교시에서 임도 설계 시 평면 곡선의 종류별로 도시하고 각각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평면 선형을 살펴보면 평면적으로 본 도로의 형상을 평면 선형이라고 하는데 교통 차량 안정성과 속도 및 운전 능률에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임도의 평면 선형은 지형 등의 관계로 곡선부가 많습니다. 차도의 굴곡부는 곡선형으로 합니다. 도로의 평면 선형은
도로의 중심선이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으로 도로의 굴곡 형태를 의미합니다. 평면곡선은 이러한 평면선형에서 직선부와 직선부 또는 직선부와 곡선부가 만날 때 차량의 원활한 주행을 위해 설치하는 곡선입니다. 평면곡선을 살펴보면 평면곡선은 도로의 굴곡부에는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또 주행 속도와 수속 능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고려하여 곡선, 커브를 설치합니다. 도로의 평면곡선으로는 직선부와 직선부의 사이에 원호를 넣어서 만든 단곡선을 사용하지만 지형에 따라서는 복싱곡선, 배항곡선, 반향곡선 등을 사용합니다. 자동차가 주행하는 임도와 일반 도로에서는 단곡선과 직선부와의 사이에 완화 구간을 설치하여 차량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림은 임도 곡선의 종류로 먼저 1은 단곡선입니다. 하나의 원호만 들어간 단곡선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반지름이 다른 복싱곡선이고, 또 배항곡선은 방향이 바뀌는 반향곡선입니다. 그리고 짧은 원호가 2개 들어가고 하는 반향곡선입니다. 먼저 단곡선은 원곡선이라고도 하며 직선에 원호가 접속된 원곡선, 즉 중심이 한 개인 곡선, 한 개의 원호로 된 곡률이 일정한 곡선으로 설치가 용이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복싱곡선은 복합곡선이라고도 하며 반지름이 다른 두 단곡선이 같은 방향으로 연속되는 곡선, 즉 두 단곡선의 중심이 접속점의 공통 접선에 대해 같은 쪽에 있는 곡선으로서 운전 시에 무리하기 쉬우므로 이것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배항곡선은 반대곡선이라고도 하며 상반되는 방향의 곡선을 연속시키는 곡선, 즉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 굽어 있는 두 개의 곡선이 공통접선이나 공통완화 구간으로 이어지는 구간으로서 S커브라고도 합니다. 원호의 사이에는 10m 이상의 직선부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 반향곡선은 헤어핀 곡선이라고 하며 반지름이 작은 원호의 직선이나 직후에 반대 방향의 곡선을 넣는 것으로 헤어핀 커브라고도 합니다. 극경사지에서 노선거리를 연장하여 종단분매를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다음 완화곡선은 도로의 직선부로부터 곡선부로 옮겨지는 곳에는 곡선부의 왼쪽 물매와 나비 넓임, 확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길이의 완화 구간을 설치합니다. 완화 구간에는 완화곡선이 사용됩니다. 먼저 3차 포물선은 접선장에 비례하여 켄트의 증가 또는 곡률 반경이 감소하는 곡선으로 주로 철도에 이용되며 쌍곡선, 콜로소이드 곡선은 완화 곡선장에 비례하여 켄트의 증가 또는 곡률 반경이 감소하는 곡선으로 주로 도로에 이용되며 연주곡선은 현장에 비례하여 켄트의 증가 또는 곡률 반경이 감소되는 곡선으로 주로 입체 교차로에 이용됩니다. 그림은 완화곡선으로 콜로소이드 곡선을 말하며 3차 포물선 그림입니다. 그리고 콜로소이드 곡선의 완화곡선의 원구간 그리고 이정량 직선 원구간을 나타냅니다. 콜로소이드 곡선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개정 임업 토목공학 206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60번
평면선형을 구성한 인자입니다. 90회 2교시에서 임도선형에 있어서 평면선형을 구성하는 인자를 열거하고 각각의 인자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임도의 선형을 보면 평면선형으로 평면적으로 본 도로의 형상을 평면선형이라고 하는데 교통 차량의 안정성과 속도 및 운전 능률에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임도의 평면선형은 지형 등의 관계로 곡선부가 많고 차도의 굴곡부는 곡선형으로 합니다. 그리고 종단선형은 종단선형의 적부는 연료 소비량과 운전 능률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임도 설계 시에 충분히 배려해야 합니다. 평면선형을 구성하는 인자를 보면 먼저 곡선과 최소곡선 반지름과 곡선부의 나비 넓임 확폭이 있습니다. 먼저 곡선을 살펴보면 도로의 굴곡부에는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또 주행 속도와 수송 능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고려하여 곡선을 설치합니다. 도로의 평면 곡선으로는 직선부와 직선부의 사이에 원호를 넣어서 만든 단곡선을 사용하지만 지형에 따라서는 복심곡선, 복합곡선, 배항곡선, 반대곡선, 반향곡선, 헤어핀 등을 사용합니다. 그림은 임도 곡선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1은 단곡선, 2는 복심곡선, 3은 배항곡선, 4는 반향곡선을 나타냅니다. 다음 최소곡선 반지름은 노선의 굴곡 정도는 곡선부 도로의 중심선의 곡선 반지름으로 나타내는데 곡선 반지름의 최소 한도를 최소곡선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다음 곡선부의 나비 넓임 확폭은 곡선부에서 자동차의 뒷바퀴가 앞바퀴보다 안쪽으로 통과하게 되므로 곡선부에서는 직선부보다 임도의 나비를 넓혀야 합니다. 나비 넓힘은 원칙적으로 길 안쪽에 설치합니다. 그림은 곡선부의 나비 넓힘입니다. 길 안쪽으로 이만큼 나비를 확폭을 줍니다. 넓힙니다. 그리고 곡선부에 있어서의 안전거리는 시거는 운전자가 주행 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차량 중심선의 거리를 말합니다. 자동차 주행의 안전이라는 견지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바라보이는 거리를 안전시거라고 합니다. 인도시설 규정에서는 차도의 중심선 1.2m 높이에서 당해 차선은 중심선상에 있는 높이 10cm 못합니다. 10cm인 물체의 정점을 볼 수 있는 거리를 당해 차도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값을 시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평면 곡선부에서 안전시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곡선 안쪽에 시야를 방해하는 땅깎기, 비탈, 절토면이나 장애물을 깎아내야 합니다. 그림 안전시거 1에서는 안전시거를 S 미터라고 하고 곡선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중심각을 세타라고 할 때 차도 중심선상의 1.2 여기 중심선상이 여기입니다. 1.2 차도의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상이 1.2 미터의 높이에서 중심선으로부터 직각 방향의 곡선부 안쪽에 장애물이 흐르는 최단 거리를 알파라고 하면 이들 사이의 관계는 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그림 2는 운전기사가 앞을 내다보기에 좋도록 하고 충분한 시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장애물을 깎아서 제거해야 합니다. 단끊기를 통해서 제거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개정 임업 토목공학 20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6강 2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